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려, 여기 멀려 있죠? 이 멀려자가 경어선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괴로워요. 아이, 이 멀려자가 괴롭다고 돌아버려. 아이, 그래서 경어선사가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가 원래 구할 게 없다. 구할 게 없는 거를 뭐라고요? 다시 내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거기에 나오죠.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내가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어디에서? 옛날에 고금당에서 너럭바위에서 썼잖아요. 흰걸음 두둥실. 저기 시 있네. 저기 흰걸음 두둥실 흘러가는데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해가지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또 희망이 없다 보니까 또 류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간신히 학 잡았는데 학이 또 멀리가 있어. 그래서 괴로워요. 아이고 내가 더 괴로워요. 뭐냐? 그래서 이거 했나? 했지. 공길이에 여러 벗들에게 화답하는 이 시는 팔짱 끼고 그대들과 이야기하는 순간 한평생 모든 것을 좋은 나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싶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팔짱 끼고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아까 흉금을 털어놓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옷깃금으로 하면은 옷깃이 스쳐가니까 그거를 팔짱을 끼고라고 했는데 팔짱을 꼈건 무엇을 했건 간에 하여튼 흉금을 털어놨다는 얘기인데 설마 경어선사가 팔짱을 꼈겠습니까? 팔짱 낀 사람 단 한 명 있었죠? 누구지? 오화천. 오화천하고 어디서? 상원암에서 팔짱 끼고 오리 심리 장단정 했죠. 장정 당정 해갖고 오리 심리 걸어가네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 번 있어요.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네. 손을 휴대한다 그랬죠. 손을 휴대한다니까 손을 붙잡고죠. 그래서 이 순간은 반평생 겪은 좋고 나쁜 일들이랑은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던졌어요? 공으로 던지고 온갖 생각들이 오롯가락 며칠 밤 꿈길에 속진 밖에서 눈 잃었더니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외롭고 눈 늘고 외로운 마을 이고 연기숲에서 지금 경어선사가 낭낭히 읊조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 공길이는 옛날에 평안북도 강계군, 지금은 자강도. 그때도 말했지만 공길에는 뭐가 나왔댔잖아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나와서 지금 북한에서는 큰 뭐야? 뭐라 그러죠? 유적지. 그래서 경어는 6년 안착지 경계에서 강계에서 돼 있고 이 강계군은 낭림산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낭림산맥을 경계를 해갖고 함경남도 그다음에 또 서쪽은 위원군 있었죠. 경호사 위원군에서 왔으니까 초산군이 있어요. 남쪽은 어디 있었어요? 희천 두첩사. 그래서 남쪽은 희천군, 북쪽은 자성군, 그리고 후창군이 위에 있죠. 그리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만주지방과 접하게 있는 곳이 요상하게 이 평안북도 강계군이에요. 강계군이 그러니까 강계군이 적지 않아요. 커요. 굉장히 크죠. 강계 시내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동로강 아까 했죠? 그래서 회천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서 5km 지점 가면은 동로강 우안에 하한 당구가 있어요. 그 하한 당구가 장자강 기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적에서 큰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200m에는 사진천이라고 하는 작은 냇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로강으로 합류한다 그랬죠. 아까 또 그리고 또 동로강이라 하는데 동로강 옆에 아까는 무슨 강? 북천강.
강 이름도 많아요. 북천강이 또 아까 흘러갔었죠, 경호선사. 그래가지고 흥망이 유감되어 이 흥망이 좀 흥하는가 했더니 일본 놈 때문에 망해가지고 또 유감이 됐어요. 이런 썩을. 그래가지고 먼 곳에 하기 그립고 이제는 내가 화와 복을 점칠 수 없어. 함부로 세웅지 마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세웅이 생각나죠. 앞에 조금 잘하려고 하면 또 일본 놈들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경호가 이 세웅이 집에 말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 아니하고 외다리 부러짐으로써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는데 그 변방 이야기죠. 노인이 세웅지마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간지사 세웅지마라고 해서 인생사에 예측 못할 인생사를 우리가 인간지사 세웅지마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나오네 세웅지마 말이. 군자의 아니라면 성현들의 경계함이 원래로 구할 꼴게 없으니 무엇이 궁색하겠나. 중국 새나라에서 말을 잘 기르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방세자긴 한데 나라 이름이 새나라가 있었구만. 어느 날 그의 발이 호나라로 새나라 발이 호나라로 달아났구만.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잖아요. 호나라로 달아가 버렸다. 둘레에서 애석하게 생각했지만 노인의 전망은 달랐다. 오히려 폭이 될지를 어찌할겠소. 그 뒤에 얼마의 집 나간 말들이 돌아왔어요. 말이 멋스러운 호마들을 거느리고 왔대요. 한 마리가 나갔는데 여러 마리를 갖고 온 거야. 가족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노인이 우울했어요. 화를 부를지 모르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의 젊은 외아들이 멋스러운 말을 타고 가다가 굴러떨어져 다쳤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이제 복이 오겠고 재밌네. 이제 복이 오겠구나. 너 그동안에 찌들찌들 고생했으니 에? 나도 복이 오겠구나. 좀 제발 좀 알아.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니까 이게. 이 고사는 노장학파의 철인 장자에 나오는 고사라고 합니다. 살다가 장자의 철인 열자에 나온다고 합니다. 새노인의 아들이 낙마로 다리가 삐어서 나들이를 못하고 있을 때 호나라와 새나라가 나오는구만. 이것들이 호나라 군사가 국경을 침입했고 이때 젊은이들이 전투에 나섰는데 그리고 거의 다 전사했는데 다행히 새나라의 할아버지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전사에 나가지 않았기에 화를 면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생만사 세웅지 마라고 해요, 안 해요? 인생만사 세웅지 마라고? 지금 경호선사 선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자승 스님의 시대가 와서 지금 이 경호선사가 설정 스님이 그냥 총원장에서 낙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뒤집어져 있는 판에 이게 세웅지 마라고? 미치겠다. 아니 내가 왜 시절 인연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힘드냐고. 무상한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다. 과연 나한테 세웅지마가 올까요? 과연 나의 세웅지마는 누구일까요? 당분간 이런 세태는 조계 중에서 계속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나도 세웅의 지마가 기다리면서 세웅으로 살겠느라 나도 모른다.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대들은 모두가 웃지마 이씨. 웃지마. 어찌하오리까.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될 때는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원 1년을 못 버티고 아이고 쫄딱 망했어.
내가 이 종로경찰서에다가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내고, 설정 스님, 그거 뭐예요, 그거? 쫓겨날 때 내가 한 달간 맨발로 여기 조계사를 다, 그냥 이 맨발로, 그 뜨거운 땡볕에 맨발로 뛰어가지고 내가 이 조계사만 지나가면은 아주, 지금도 조계사 앞에, 조계사 앞에 지나가면은 고개를 돌리고 가, 안국역을. 싫다고. 내가 거기서 미친 듯이 마이크 대고 북치고 소리 질렀더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걸 낸다고 뭐냐 대라. 에이그, 에이그 어찌하냐. 에이, 쫓겨나는 순간까지 다 봤으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때 만든 프랭카드가, 내가 그때 만든 프랭카드가 100개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죽으면 그 프랭카드 내 시체 위에 올려놓고 태워 다. 내가 이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와신상담 뭐냐, 프랭카드만 있는 줄 알아? 피켓은 또 얼마나 많고, 피켓도 1000개는 되는 것 같아. 징글징글해. 천막 쳐놓고 거기서 한 달간 아침 7시서부터 저녁 7시까지 오냐. 그냥 종로경찰서에서 거기다 차대놓고 그 뭐야 그분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냥 저 반대파 설조라나 뭐라나 측에서 그냥 나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대요. 오냐. 나는 그냥 강목을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이걸 위협을 느꼈는지, 그런 목숨 걸고 그거를 지키려 했지만 안 됐어. 반대파에서 그 무슨 뭐야 그거, 왜 그 뭐야 그거, 그 선전하는 그 뭔 차, 이 스피커 대고 설정력을 바가지라고 다녔어. 나도 한 시간 뭐래더라? 한 시간에 50만 원이랬던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한 시간에 50만 원? 그래서 나도 맞불 작전으로 나도 50만 원 한다 했는데, 그냥 설조차가 지나가길래 내가 그냥 거기로 뛰어들었어. 횡단보, 이게 뭐야 이게,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갖고 나 치고 가거라, 죽여라 이래가지고, 아이고 끔찍끔찍해. 내가 지금 그거 바라보고 이거 강의하고 있다니까. 바로 이 자리야.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노모 설정 스님은 복조가리가 그렇게 없어서 어이 징글징글해요. 뭐래더라, 홍 박사 내가 무슨 뭐 북한 가게 하려고 무슨 북한하고 뭐 땅을 계약. 아이고 스님, 내가 북한 가려고 북한 학과를 얼마나 힘들게 죽기 살기를 하고, 그 북한 학과 그 강의 듣고 오다가 동국대학교에서 그 차를 끌고 오다가 한강다리를 몇 번을 갖다 박았는지, 한강다리가 나한테는 그 뭐라 그래 그거를 마의 삼각지대 같아. 그냥 한강다리만 오면은 내가 졸음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한강다리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또 그냥 붙잡고 안 졸으려고 그냥 눈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해서 졸고 또 오다가 그냥 부딪히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해서 그걸 따놨더니, 뭔 놈의 홍 박사 북한 가게 해준다더니 북한 같은 소리가 얹어있는 남한도 못 가요 지금. 이 코딱지하고 손바닥만한 이곳에 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에? 아이고. 아이고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만사 세옹지 마라고 했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지금 힘들어요. 그때 설정 스님이 5년 동안 하면서 계셨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경호선사 이걸 언제 하나, 이거를 다 망했으니.
설정 스님이 내 옆에 있는 한은 대한민국 어떤 승려도 나한테 안 온답니다. 어이가 없는 말이죠. 어? 어떤 승려도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직접 대놓고 막 얘기를 해요.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고 스님들마다 가서 경허선사 얘기하면은 설정 스님 있는 한은 안 된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설정 스님이 물건인가. 그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대들은 모두가 공길에 벗들러서 경호가 이곳에서 깃들도록 만든 김탁을 포함한 식자층의 유생들이 경허선사로 하여금 이 강계에 머물게 하고 있죠. 결국 경호는 북으로 방랑길을 이고 강계 공길에서 둥지를 틀게 만들었고요. 남쪽에서 자신이 겪은 반평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좋고 나쁜 일들을 생각하면서 공으로 돌리고 하룻밤 꿈인 양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고 며칠 동안 속진 밖에서 논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풍지를 벗어나 외로운 마을에서 시한수를 낭낭하게 읊고 있는 노승경허가 되겠습니다. 노승경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로 흥망이 유감돼 버렸어요. 먼 곳에 온 학이 그립다고 하는 이 학은 바로 남쪽 나라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경허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그 학이 유연해졌죠. 학은 뭐랬어요? 경허선사의 분신이고 상징으로 경허선사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상향, 그리고 경허선사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멀어졌어. 그게 경허는 자신이 선지식으로서 남쪽에서 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이곳까지 스며들어야 했던 운명적 비극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죠. 인간지사 세웅지 말하고 화와 복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졌어요. 저번에 한 번은 점을 쳤잖아. 근데 안 맞아. 세웅이 생각난다는 노승경허는 이제 세상을 잘못 만나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이유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세웅지마? 에이그 언제 될까? 안 되겠지. 그래놓고 다시 경허선사가 그나마라도 마지막으로 군자의 안일함은 성현들이 경계한 바라고 일찍이 그렇게 경계한 바 있으니 내가 다시 뭐 원래로 구할 것이 없는데 뭐가 다시 궁색해 구해야겠냐라고 해서 자신이 과거에 먹었던 그것을 떨쳐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리하여 경어는 군자의 안일함은 성현들의 경계함이라고 꾸짖으며 자신이 한국 불교의 선풍을 다시 이렇게 세운 성각자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아직 때를 기다리며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스스로를 경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원래로 구할 게 없으니 무엇이 궁색하겠나 라고 읊조리며 선의 궁극적 목표인 무사인이 되어 천정함에서 읊은 게 아니라고. 그것도 몰랐을 때는 천정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금당 너럭바이 읊은 세상을 버렸거니 내가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 안 해. 구할 게 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노승경어다.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족하는 노승의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라. 군자의 안일함은 성현들의 경계함이라고 읊고 있는 노승경어는 정말로 군자가 되었도다. 내가 북한시 싫어한다니까. 북한시 싫어. 싫어. 싫다고. 북한시 싫다고. 오늘은 남문루에 올랐어요. 남문루. 그동안에는 북문루에만 오르다가 오늘은 혼자. 요즘에는 다 혼자 다녀요, 경어선사가. 등 남문루에 올라 황음 최사 흥난선이여 지득 심기 일일천이로다. 쇠안여촌 환격순이 단곤 찬처 판의전이다. 황음 최사 흥난선. 황은 거칠왕자니까 거칠게 읍조려요. 최삽. 이게 목이 매일 삽자거든요. 목 매인다는 얘기죠. 나 안 해. 이 삽자는 떫을 삽자, 목이 껄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그칠지가 3개나 들어 앉아 있으니, 그칠지가 3개나 앉아 자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거칠겠어. 거칠게 읊조리면 목이 최고로 거칠거칠 목이 메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봐, 경어선사도 읊조리다가 울잖아. 나만 우는 게 아니라니까. 읊조리다가 목이 메인대잖아.
예. 예. 목이 메이겠지. 혼자 있으니까. 거칠게 읊조리다가 목이 메이는 것은 뭐 때문이다. 흥난선이다 이런 말이야. 먼저 흥이 안 나서 그래. 그래 안 그래? 흥 나봐. 흥이 나봐. 제득심기 일일천이요. 다만 진짜죠. 다만 뭐를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거칠게 읊조리는데 목이 꽉 메어버렸어. 그거는 왜 그럴까? 흥이 안 나. 그런데 아무리 흥을 가질래도 흥이 안 나. 그런데 뭐다? 내가 뭐다? 스스로를 또 위로하는 거죠. 지득심기. 내가 마음의 기틀만 얻으면 이런 말이야. 마음의 기틀만 내가 얻으면 뭐더라? 근데 경호선사가 이미 마음 기틀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마음 기틀을 얻었죠. 근데 마음을 기틀을 얻었는데도 그 인간사에서 당하는 그 슬픔은 그 슬픔대로 다 이거를 다 받고 있는 거죠. 느끼는 거니까. 감정이니까. 다만 뭐랬어요? 불매인가랬잖아. 거기에 내가 어둡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인연이 다 뭐더라? 전생 습기고 전생 인연이고 전생에서 맺은 뭐더라? 어변이다 이런 얘기요. 어변. 이것이 다 전생의 어변이로다 해가지고 그 비안도에서 전봉준한테 아니 서석사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걸 썼지요. 이게 다 천생의 어변이로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다만 내가 마음 키트를 얻으면 일일천이더라 이 말이야. 일은 일이라는 건 여기는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낱낱이 다 천진면목이더라 이런 얘기죠. 낱낱이 다 뭐더라? 천진면목자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의 뭐래요? 우리의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기틀만 얻으면 이 낱낱이 전부 다 천진면목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 기틀을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이런 말이야. 내가 사실 목이 이렇게 메이는 거는 흥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내가 이 마음자리를 심기를 못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쇠안여촌 환격수요. 내가 쇠한 침침하게 다 쇠약해진 눈으로 보니까 요촌은 뭐야? 멀리 보이는 멀요자죠. 멀리 보이는 그 마을이 환격수 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돌아올 한자니까 나무를 사이에 가려져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돌아오라 이 돌려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나무에 가려가지고 뭐가 먼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호선사 눈이 지금 나쁘다 안 나쁘다? 노쇠로 나빠져. 노안이다 이런 말이야. 노안이라 쇠약해져서 노쇠로 나빠져 갖고 그 눈에 보이니까 그 먼 마을이 이렇게 돌려 보이더라는 얘기요. 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힐끗힐끗 보이는데 이게 돌아와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냥 자세히 안 보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뭐래요? 단공 잔첩판의전이라. 단공 또 나왔죠. 단공. 이 경호선사의 단거려 아니야. 경호선사가 분신처럼 여기고 있는 게 저 단공이에요. 저거 그냥 아주 찌들 그냥 열반하시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저 찌들찌들한 단공. 잔첩 반이천. 무너질 잔자죠. 엎어질 잔자에 이 첩자는 뭐예요? 담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담벽은 에휴 힘들다. 이 청각희 첩자인데 저거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청각희 이 첩자는 성각희 첩으로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성각희 첩자. 나무 목자인가? 이 첩자는 그 담장, 이렇게 그 뭐죠 그거? 성벽에 성벽에 낮게 쌓은 담장을 성각희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잔은 무너질 잔자니까 단공의 짧은 지팡이에 그 무너져 있는 담벽. 그러니까 이 그 강계읍성이 이렇게 성곽이 아까 몇 미터랬죠? 200리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남문읍에 와 보니까 성곽이 좀 무너졌더라 이런 말이야. 성곽이 무너져 있는데 그 성곽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경호선사가 왜 쓰고 있죠 지금? 짧은 지팡이는 왜 말을 하고 있죠? 짧은 단공 잔첩 이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곽이 무너져 가지고 그 높이가 이 짧은 지팡이 1m짜리 그것만큼으로 무너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담장의 높이가 짧은 지팡이만도 못하더라. 그 정도로 돼 있고 그 무너진 그 담벽이 반절이나 밭으로 변해 있더란 얘기니까 엄청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세월의 흔적과 그 말 그대로 여기까지 뭐예요? 황폐한 읍성이에요. 강계읍성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찬란했던 이 강계읍성의 영화는 사라지고 강계읍성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철문이 있고 위용을 자랑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남문루가 이 짧은 지팡이만 하게 다 무너져 버렸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는 거의 반이나 뭐가 됐더라. 밭이 됐더라. 그러니까 세월의 흥망성쇠를 경화선사가 여기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루청년미 의산원이요 야만영광 상수연이로다. 전일 향파 금경되니 랑연 어차용무변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루청년미 의산원 다각에 무슨 누자예요 이게? 다락누자죠. 다락누자니까 무슨 누? 남문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쾌청한 날씨가 있는데 제비가 꼬리를 쥐어서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제비가 어떻게 꼬리를 쥐어? 제비들이 날아가면 꼬리 물어서 날아가야 안 날아요. 제비가 꼬리를 쥐어서 날아가고 무리지어 날아가고 산은 이렇게 멀리 있는 산을 따라서 의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걔네가 산을 따라서 쭉 날아가고 있는 모습. 누가? 제비가 쾌청한 날씨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리를 지어서 산을 따라서 멀리 가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경선사가 어디에 올라와서 동문루였나? 남문루에 올라와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만영광 상수연이라. 그리고 뭐래요? 경허선사가 또 아침에 올라갔으면 저녁까지 있어? 언제까지? 석양까지 있겠지. 야만 들판에는 늦은 벌판이라 봐. 늦을만이 또 나오잖아요. 늦을 벌판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석양이 지는 늦은 벌판에 연기의 빛깔. 그러니까 연기가 뭐야? 내는 밥 짓는 연기죠. 밥 짓는 저녁 연기가 상수현이라 이런 말이야. 큰 나무 위에 이 현자는 무슨 현자? 매달 현자잖아. 나무 위에 밥 짓는 연영 연기가 나무 위에 걸려 있다 그러죠. 경허선사는 주로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게 달이 꼭 나무 위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달이 없는가 봐. 왜냐하면 아직 석양이 완벽하게 지지는 않아서 달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오늘은 뭐가 나무에 걸려 있어요? 저녁 연기가 나무 위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 경허선사가 항상 또 쓰는 말, 항상 연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신다 그랬죠? 지난날에 향 피운 생각.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찌들찌들 참말로 그냥 아주 일고월심 똑같은 말만 쓰고 계세요. 또 거기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는 걸 보니까 내가 첫날에 향파를 피우던 그 향연기, 또 향연기를 경허선사는 또 뭐라 그래요? 항상
전서, 전향이라고 하잖아요. 전서. 전예해행초, 전서, 도장. 그 도장 무늬에 향기가 올라와서 항상 전서라고 하죠. 그죠? 전서. 그러니까 이게 전향연기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너는 야만년광 상수연하니 천일 향파 금경대로다. 전일은 뭐야? 지난날에 향파, 향에 이렇게 그거를 본 것이 지금에 다시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날에 향파를 대하던 것을 지금 다시 대하고 있다. 아니 경허선사는 밥 짓느라고 올라가는 연기를 무슨 향파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전날에 향파를 다시 대했다 이런 얘기죠. 에이그 이것이 정말로 괴로운 일이로다. 화가 아니구나. 이런 씨. 아이고 괴로운 일이다. 한자로 물결판가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지금. 물결파. 요 글씨도 향파가 이 파자가 노파파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파도 파자를 물결 파자를 써야지. 그러니까 밑에다가 개짐 자자가 들어가면 이게 노파파가 되는데 이것도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날의 향파, 향의 파도. 옛날에도 이거 나왔었는데 뭐 잘못된 것 같아 한문이. 그래서 여기서 노파파를 쓰면 안 되고요. 노파파를 쓰면 안 돼요. 물결파를 써요. 를 이제 다시 대하니 량년 어차 용무변이요. 선량한 인연, 어진 인연. 우리 어진 인연들이 어디에 차 이곳에 어진 인연들이 뭐하구나 무변하다는 것을 알고 욕자는 뭐뭐 하고자 할 욕인데 무변한 이 어진 인연들을 내가 충생들을 제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허선사가 향파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요? 향파를 보자마자 자신이 승려임을 다시 승려의 본분임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있는 어진 인연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 무변한 어진 인연들을 자기가 제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선승의 본래의 모습이죠.
이 향파라는 거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몇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거칠게 읍절일 때 목이 메이는 것은 먼저 흥이 나지 않아서인데 마음 기틀만 얻으면 낱낱이 천진일세. 심심한 눈에 먼 마을은 나무에 가리고 짧은 지팡이에 무너진 탄벽은 그 크기가 짧은 지팡이만큼 돼서 반은 뻗이 되었더라. 밭이 되었더라. 누가기에 개청한 날씨에 제비들이 무리지어 날아들고 산 따라서 멀어지고 있으며 늦은 벌판 저녁 넘기는 나무에 걸쳤고 전날에 향파를 이 파자가 잘못됐죠. 노파가 아니고 이제 다시 대하니 어진 인연이 여기에 가이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화는 이거 감계읍성에 있는 남문루에 올라와 있어요. 가까이 있는 풍문루도 자주 방문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읊은시가 여러 번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경화는 김탁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본다면 자신의 서당이 있는 한전동 장두르볼 근처에 이곳에서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장두르볼 근처가 아니고 어디죠? 오하천의 집 하청동이랐어요. 이곳에서 유생들과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주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명승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 경허의 발길이 자주 머물렀던 곳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허선사가 이렇게 거칠게 읍절인데 몸이 기리는 것은 흥이 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경허는 오늘 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남쪽의 천봉은 일을 생각하면 흥이 절대로 나지 않겠지요. 그래도 다만 마음 기틀만 있으면 낱낱이 천진함이 드러난다고 자신의 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경허선사의 자부심이고요. 여기서 심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실마리, 마음 기틀, 다시 선기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미 읽어버려 늙어버린 도성은 침침한 눈에도 보이는 먼 마을은 나무에 칼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둘러보여 이렇게 돌아보이고 달아 빠진 나무 짧은 지팡이는 나 오래된 무너진 단벽은 이제 판이나 밭이 되어버렸다고 흥망성쇠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려면 제비는 낮게 날지만 오늘은 쾌창한 날씨라서 제비가 낮게 날지 않고 산 따라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늦은 벌판에 집집마다 밥하는 연기가 나무에 걸쳐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죠. 그리고 경호는 저녁밥을 지어 피어오른 연기를 보면서 지난날의 향불의 연기를 연상시키고 자신이 남쪽에선 승려의 신부님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전날의 향파를 이제 다시 대하니 이 표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향파는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즐기는 일로 그 수행자의 본분을 말하고 있고 어진 인연역에 가이없네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경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그들은 모두 어진 사람들로서 경호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경허선사도 이분들을 제도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아까 욕자가 그 욕망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러나 그들 역시 경허라는 태선사가 이러한 이류 속에서 살아가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누가 경허선사를 승려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선사의 법음 속에서 살아가는 어진 인연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경허선사가 거기서 창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 창생들의 거친 신임이 얼마나 떫은지 흥도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본래의 불성자리인 마음의 기틀을 얻는다면 또 하나하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경허선사는 역시 선사로서의 면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기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노안으로 침침한 눈에 마을은 먼 발치로 보이는데 도리어 숲에 가려버렸고 짧은 지팡이에 걸릴 정도로 무너진 담장은 판이나 다 밭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민초들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오다가 날씨가 갠 남문루 두각에서 바라보니 제비는 꼬리만 보이고 다 날아갔어요. 제비는 원래
날씨가 흐려지면 아래로 낮게 나르죠. 근데 지금 걔가 갰으니까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런 말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을 의지해 멀리 날아갔고, 들에는 또 저문 날 마을의 값진 연기가 나무에 걸려 있고, 엉켜 있는 석양 무렵에 그 마을의 한가로운 모습을 지금 경호선사가 지금 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읊조릴 때 목이 메어는 것은 흥이 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노승경어는 그나마 이곳 문로에서 다만 마음 기틀만 얻으면 낱낱이 천진 면목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선지식으로서의 면목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는 내가 노사에서 침침한 눈에 먼 하늘이 나무의 칼에서 흐릿해서 보이고, 짧은 지팡이 나무를 끌고 의지한 채 할 일 없이 걷다 보니까 누구야? 세월색에 무너진 담작이 반이나 밭이 되었다 해서 그 관계읍서에 뭐를 찬란한 흥망성쇠와 영고의 세월을 경호선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날씨가 활짝 깨어,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여기서 자르자. 날씨가 활짝 깨어 화창한 날씨에 제비떼가 산 따라 우르르 멀어지고, 석영이 지는 벌판에 이집저집 모락모락 피어오는 저녁 연기들이 나무 위에 걸쳐 있어 그나마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첫날의 향파를 이제 다시 대하니 그 모락모락 굴뚝 타고 피어오른 연기를 보니까 지난날 선승경어에 수행하던 향파를 떠올리며 어진 인연이 여기에 가이없다는 것으로 경어선사는 위안을 삼고 있는 저녁 노래의 노승경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주 자세히도 썼고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많은 거지요. 끊으세요. 다음 시는 이제 이어서